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울트라TV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뷰니 군입니다. 오늘은요, 더 올 뉴 팰리세이드 차량의 오픈 행사를 왔는데요. 시승 행사도 아니고 그냥 런칭 행사입니다. 오픈하는 날인데 정말 많은 관계자분들도 오셨고요. 와, 진짜 사람 많아요, 오늘.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자동차 인플루언서 분들은 다 오신 것 같은데, 이유는 올 뉴 팰리세이드 자체가 관심도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겠죠. 오늘 이렇게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거 제가 과연 제대로 찍을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한번 볼 때까지는 확실하게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테리어는 지난번에 대충 보니까 아이오닉 9이랑 비슷하더만. 그래서 팰리세이드만의 뭔가 장점이라든지 특별한 소구점이 있을런지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발표가 끝나고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 이거 되게 갖고 싶네요. 카본.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승승장구 변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올해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마트 스트림 2.5 터보 차량 같아요. 하이브리드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성 같은 것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일단 저는 하이브리드 2.5 터보 하이브리드 쪽에 훨씬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쪽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보이네요. 가솔린 2.5 터보. 이번에 연비 개선이 꽤나 많이 됐다고 해요. 262마력의 터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모터 최고 출력이 무려 54kW. 우와. 시스템 최고 마력이 334마력? 야, 이번에는 진짜 2.5 터보 하이브리드를 무조건 사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네요. 지금 보시다시피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뭔가 리뷰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고, 이게 이 차량이 그거네요. 2.5 터보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얘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가솔린이에요. 가솔린이에요? 가솔린이었군요. 닫아주시면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터보는 없어요? 2.5 터보 하이브리드. 없어요? 보시는 거 없대요? 예, 2.5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궁금했는데. 근데 마력이나 토크나 전체적인 상품성 자체는 가솔린보다는 이번에 2.5 터보 하이브리드 7인승이나 9인승 모델에 많이 이렇게 집중이 돼서 판매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9인승 같은 차량은 또 특히나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이라든지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 도로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9인승 2.5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이 상품성이 주축이 된 그런 모습으로 될 것 같습니다. 지금 9인승을 안 놨는데, 아니 앞열 어떠세요? 이렇게 3명이 타시는데. 제가 가운데 앉았는데 여기 못 타. 페달에 올렸어요. 이거 어린아이는 가능한데 이거 어른은 솔직히 이렇게 앉을 수는 없으니까 운전할 수 있어. 핸들 돌아가고. 와, 이거 우리 80년대 그 트럭에 앉았던 느낌이네. 다리를 이렇게 내리면 여기 엑셀 밟는 사람한테 걸려서 야, 크기가 어마어마하구나 진짜. 이런 거 보면요, 크기가 주는 압박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아이오닉 9을 구입할까 모델 Y 주니퍼를 구입할까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런 엄청난 크기의 차량을 일단 보게 되면은 되게 사고 싶다는 느낌이 딱 들 정도로 파워풀한 느낌이 딱 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차로서의 웅장감이라 그래야 될까요? 팰리세이드는 명실공히 현대의 플래그십 SUV잖아요. 그리고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래그십 전기 SUV. 각자 갖고 있는 역할이 다 다른데, 얘 같은 경우에는 2.5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로서 아마 최강자로 군림을 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저 같은 이제 전기차 피카츄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9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상품성을 요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예전에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부분들이 추가가 된 것 중에 편의성적인 부분을 정말 많이 추가를 했거든요. 자동으로 움직이는 게 이제는 무슨 로봇 같아. 다 뒷열에 앉을 수 있게 이렇게 완전히 딱 앞으로 붙여주기도 하고요. 이거 너무 짱인데? 그냥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뒷좌석도 이렇게 3열 3로 요새 이게 좀 약간 유행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너무 대단하기도 해요. 이건 뭐 별거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완성도가 높은 것과 소프트웨어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부분은 굉장히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탈 수 있게 딱 올라가서 탈 수 있는. 그리고 이 안쪽도 보면은 약간 끈적이는 재질로 되어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게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이렇게 타실 때 이렇게 탈 수 있게 네, 요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뒤쪽을 요렇게 수동으로 선쉐이드를 만들어 놓은 건 조금 아쉽습니다. 요런 건 좀 전동식으로 넣어 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고, 이런 건 되게 아이오닉 9스러운 느낌으로 디자인이 완성되어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부품 공유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소프트 클로징은 안 들어갔겠죠? 소프트 클로징은 안 들어갔고, 오, 야, 뒷열 문짝 닫히는 소리 봐봐. 엄청 좋아요. 그리고 이런 데도 보면은 인테리어 쪽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죽이 되게 고급지네요. 상당히 좋고, 이런 스티칭 같은 부분들도 신경을 많이 쓴 것들이 느껴집니다. 이런 것들도. 와. 그리고 앞쪽은 이제 시트가 더 고급스럽고, 안마 시트, 릴렉션 시트, 움직임, 앞쪽에 이런 부분들 다 움직이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앞쪽에 이제 트림들을 보면은 와, 완성도가 어마무지합니다. 아, 실제 금속은 아니고 실제 금속인 것 같다. 네, 이게 보면은 재질의 많은 부분들을 섞어서 되게 잘 만들어 놓은 게 느껴지거든요. 보면은 가죽 소재로 만들어 놨죠. 그랜저나 최근 차량들에 들어가는 보스 스피커의 스피커 커버도 다 금속이죠. 아, 금속 아닌가 얘는 또? 플라스틱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스웨이드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 A필러의 느낌. 여기 보면은 천은 아니고 또 그냥 플라스틱은 아닌데 되게 고급스러운 이런 재질 같은 걸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나무 재질, 그리고 또한 가죽, 그리고 이런 버튼 같은 것들도 보면은 다 이렇게 너무 좋다. 버튼 느낌이 진짜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네요.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버튼이 돌아가는 느낌들, 오, 괜찮아. 좋은데 유격이 좀 있는 게 이런 부분이 좀 아쉽죠. 그래도 여기는 삐걱삐걱 소리 나는 이런 부분들도 좀 아쉽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보면은 여러 소재들을 한꺼번에 사용을 해가지고 완성도를 높였다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나무 소재, UVC 같은 거,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아이오닉 9처럼 100W를 맥스로 해가지고 출력을 뿜어줄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실내 인테리어에서 되게 많은 신경을 썼다는 부분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캐빈룸 맨 앞좌석, 운전석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여기가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어요. 근데 그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그냥 쭉 이렇게 면으로 놔두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안쪽을 한번 감싸가지고 아무리 밝은 데서도 빛 반사 없이 되게 잘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 저는 이런 거는 상당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했네요, 이런 거. 그냥 버튼 누르는 느낌 같은 것들은 나쁘진 않은데 이거보다 조금 더 분명히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버튼 이렇게 다이얼 돌아가는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아요. 당연히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요. 3D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아이오닉 9처럼 스타트, 스톱 버튼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컬럼 기어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확실하게 아이오닉 9과 똑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아이오닉 9이랑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에이다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 뭉치 같은 경우나 미디어 컨트롤러에 대한 뭉치 같은 것들도 다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가 있고, 가운데 이런 식으로 점이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진짜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 앞쪽 시트 쪽에 이 부분이 진짜 완성도가 너무 높아. 와, 진짜. 근데 얘는 이제 기존의 산타페처럼 앞뒤로 열리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양옆으로 개폐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여기 UVC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문을 닫으면 이 안쪽에 소독을 위한 UVC가 소독을 해주는 거,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완성도는 굉장히 높은데요, 뭔가 기능성적인 부분이나 좀 기믹 같은 것들이 많은 거는 오히려 산타페 쪽의 기믹은 더 많은데, 팰리세이드가 느끼게 해주는 그 여러 가지 부분들, 특히 이 완성도나 이 웅장감, 이런 것들이 진짜 엄청나네요. USB 일단 C타입이 여기 들어간 거 참 마음에 든다. 확실히 편의성의 현대. 그리고 캘리그래피 모델이라서 여기에 헤드레스트에 캘리그래피라고 하는 문양이 딱 박혀 있는데 굉장히 멋집니다.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이번에 팰리세이드 대박 나겠네. 딱 봐도 그냥 너무 완성도가 높아서, 우와, 문짝 닫히는 소리 봐. 끝내줍니다.
자, 크기는요 21인치 휠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사실 SUV용 피렐리 스콜피온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고 여기 보면 26545R 21인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캘리그래피에 21인치 휠이 많은 모양보다는 오히려 20인치 옵션 휠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예쁘기도 하고 또 승차감도 더 좋고 오히려 조금 더 연비적인 부분도 더 좋을 것 같고. 야, 요거 진짜 DRL 하나 사이즈가 있잖아요. 제 엄지손가락만 해요. 이 엄지손가락만 한 게 지금 DRL이 5개, 그리고 헤드라이트가 위아래로 되어 있고 가운데 DRL 라인이 이렇게 쫙 적용이 되어 있어서 가로로 디자인이 되어진 부분 때문에 가뜩이나 크고 넓은 차량이 훨씬 더 웅장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열릴 것 같아요. 에어 플랩, 플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ADAS를 위한 센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앞쪽에 카메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흡기 쪽인데 인테이크 쪽이죠. 인터쿨러 안쪽에 있고요. 차량의 완성도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너무나 잘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의 영역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위쪽에 후드 보면요, 이쪽 앞쪽에 캐릭터 라인이 딱 들어가는데 앞쪽이 또 이렇게 캐릭터 라인이 안쪽에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면적을 쫙 하나로 밀어버리면 되게 밋밋해 보일 수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캐릭터 라인으로 넣어가지고 조금 더 이제 기교를 부린 느낌이 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웅장감을 죽이지는 않는 그런 캐릭터 라인을 구사했습니다. 야, 요거 깜빡이가 지금 방금 깜빡깜빡 하는데 이 면 자체 하나하나가 다 깜빡이로 움직이는구나. 진짜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짝 두께 봐요, 여러분들. 진짜 한 뼘이 넘어. 와. 자, 그러면은 운전석에 한번 앉아서 이것저것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운전석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엑셀러레이터나 브레이크를 밟을 때 안쪽이 서스펜디드 페달이 아니라 오르간식 페달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아이오닉 9이랑 똑같은 핸들,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고, 이쪽에 EPB, 조사각, 트렁크, 오토로 시동 꺼지는 부분, 차량을 이렇게 끄는 거, ESC 오프, 이 부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것들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CCNC 플랫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게 이게 좀 살짝 이제는 너무 많이 봐가지고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들어요. 나도 좀 CCNC 이 디스플레이 자체를 조금 더 키우거나 공유를 좀 더 높이거나 이 안에서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줄 수 없다면 크기적인 변화라도 좀 줄 수 있었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CCNC는 좀 이제 좀 지겨워, 솔직히.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운전석에 앉아서 실제로 운전을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 야, 이게 텔레스코픽이 다 나온 거야. 제가 지금요 시트 포지션을 맞춰가지고, 자, 시트 포지션을 맞췄어요. 내가 스티어링 휠에다가 손을 잡으면 이렇게 떠야 되는데 내가 사이드 볼스터에다가 닫혔다 그러면은 여기밖에 안 잡힙니다.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이 시트 포지션과 드라이빙 포지션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걸 갖다가 현대나 기아, 제네시스에서 이 스티어링 휠의 텔레스코픽이 좀 요만큼만 좀 나와라 좀, 이런 생각을 많이 드립니다. 이 부분이 좀 저한테는 많이 아쉽고요. 그거 말고는 야, 뭐 가족 차량으로서의 뭐 엄청나죠. 진짜 뒷좌석의 이런 느낌도 너무나 좋고. 뒷좌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좌석에 아빠가 운전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뒷좌석에 사람이 얼마나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와. 야, 진짜 편하다. 이거 장난 아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릴렉션 시트,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미친 수준 같아요. 뒷좌석이 진짜 가족 차량으로서의 최고봉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와, 이게 진동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예전에 이제 기아 EV9에도 적용이 됐던 그런 모델이라서 파워를 세게 할 수도 있고 약하게 할 수도 있고, 허리를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지금 100W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부분도 너무 재밌네요. 와, 뒤쪽에 이런 서랍 같은 것들도 넣어놓고 이 안에다가 소리가 안 나게 이렇게 푹신푹신한 느낌. 야, 근데 이 부분도 마감을 진짜 잘했어요. 와, 야, 이건 진짜 현대에서의 플래그십이라고 딱 느껴지고, 3열을 줄이잖아요? 눕히니까 엄청난 넓이의 이 공간감이 느껴지는데 엄청나네요. 자, 뒤쪽 3열 라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열도 어마무지한데 3열도 굉장히 여유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자, 지금 뒷열에서 3열을 이렇게 쓱 빼보잖아요. 이 넓이가 가늠이 되십니까? 그리고 이 엄청난 넓이에서
지금 3열과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올릴 수도 있거든요. 원터치 하나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원터치로 이렇게 접혀요. 완벽하게 접히는데, 아니 접히는 수준이 거의 아이오닉 9 정도 수준에 지금 접히고, 그리고 한 번 올리는 걸로 원터치로 지금 이런 식으로 다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6인승이나 7인승, 9인승 이렇게 타시는 분들한테는 이거는 뭐 거의 대박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최강의 가죽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 나 이거 이번에 모델 Y 주니퍼에서 전자동 후열 시트 폴딩 들어가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얘는 3열까지 다 들어갑니다. 야, 짱! 팰리세이드 짱! 자, 이렇게 팰리세이드의 내외관 그리고 인익스테리어 안쪽을 다 봐봤는데, 이건 뭐 현대에서의 플래그십 SUV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9인승으로 좀 이거 부가세 환급도 좀 받고, 고속도로도 좀 이렇게 사람들 꽉꽉 채워갖고 좀 이렇게 다니고, 그리고 2.5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로 파워도 느끼면서 좋은 연비도 느낄 수 있는 진짜 간만에 엄청난 차량이 나온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거 빨리 시승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온 가족이 속초 같은 데 가가지고 여행 갔다가 그리고 놀러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리뷰 영상, 그리고 주행 리뷰 영상, 여행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